안녕하세요. 전기 기능장 필기. 자, 네 번째 과목 드디어 이제 시작합니다. 전기 설비 설계의 기초 및 시공인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전기 설비용 공구와 측정 기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 아주 쉬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마음을 놓으시면서 좀 편안하게 학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들이고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때보다도 편안하게 학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개폐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폐기라고 하는 것은 열고 닫는 기구들을 우리가 개폐기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제 온 오프 수동으로 조작하는 스위치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과전류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제 폐로가 되는 개로가 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종류를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 나이프 스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큰 고전압에서만 사용을 하고 일반적인 일상에서는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칼과 같은 스위치라고 해서 나이프 스위치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전에 혹시 작두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자,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마치 그 생김새가 칼과 같다고 해서 이것을 나이프 스위치라고 합니다. 이 칼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칼날이 연결이 되어서 전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바로 그런 것을 나이프 스위치라고 하게 되죠. 극수에 따라서 단극이 있고 2극이 있고 3극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쌍이 이제 한쪽으로 도는 그 연결을 시키냐라고 하는 것은 단투용,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접속 반대로도 할 수 있고 여기에도 칼날이 있고 아래로도 칼날이 있어서 두 군데로 접속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쌍투용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죠. 자, 이런 나이프 스위치는 이 절연이 위험하기 때문에 접속할 수 있어서 이렇게 커버를 씌운 나이프 스위치들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커버 나이프 스위치죠. 커버 나이프 스위치는 이제 상자 속에 퓨즈와 칼날 그리고 칼바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칼바지라고 하고 이쪽을 우리가 칼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쌍투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칼 바지가 한쪽에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을 할 때 칼날을 여기다 연결하게 되면은 이 왼쪽으로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은 이 오른쪽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는 방식을 설명하죠. 다음은 배선용 차단기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죠? MCCB 옥내에 커버 나이프 스위치 대신 많이 현재 사용하고 있으면서 배선의 단락이나 과부하로 규정값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신속하게 전로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바로 배선용 차단기죠. 다음에는 누전 차단기도 있습니다. 누전 차단기는 누전됐을 때 자동으로 동작하는 건데 어떤 회로의 입력과 출력의 전류의 차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 차단기를 동작시키게 되는 것이 바로 누전 차단기입니다. 즉 입력과 출력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그런 현상이 바로 누전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누전이 발생했을 때 회로를 자동 차단하여 회로를 보호하는 것이 전기를 내리는 것이 감전사고나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자개폐기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MC라고 부르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시험에 합격하시고 나중에 실기시험을 응시하시게 되면은 이 실기시험을 볼 때 자동제어 회로를 꾸밀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전자개폐기입니다. 전자개폐기는 보통 MC, 마그네틱 컨택터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큰 전력을 작은 전류로 제어할 때 사용하는 대용량의 릴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자개폐기는 개폐 조작을 하게 됩니다. 온오프 동작을 하게 되고 보통 큰 전동기들을 많이 동작을 시키죠. 그래서 전동기를 동작시키는 거 멀리 원격 조작에 의해서 동작시키는 것이 있고 거기 열동계전기를 부속으로 달거나 아니면은 EOCR 같은 것을 부속으로 달아서 전동기에 흐르는 과전류에 의해서 우리가 전동기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이 손상되기 직전에 회로를 분리시켜서 과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는 기능도 부가적으로 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위치 종류를 한번 알아볼까요? 스위치는 보통 이제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 하는 기능보다
기능보다는 우리가 보통 이제 수동 기능이 많이 있게 되는 거고요. 저압에서 아주 낮은 전압에서 온 오프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스위치입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할 것은 보통 전등이나 소형 전기 기구에 흐르는 전류를 개폐하는 옥내 배선 기구로서 설명을 할 겁니다. 옥내 배선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안에서 사용하는 것을 주로 우리가 옥내 배선이라고 하는데, 그 기구의 제어 용도로서 사용하는 스위치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스위치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임 스위치입니다. 타임 스위치는 일정한 시간 동안 켜졌다가 꺼지는 스위치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일정한 시간 동안 켜졌다가 꺼지게 되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현관 같은데 예전에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관련된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서는 주택이나 아파트에서는 한 3분 정도 이내에 꺼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숙박시설과 관련돼서는 1분 이내에 꺼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켜지고, 요 밑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또 바로 꺼지는 기능도 있죠. 시간 지연 기능이 있는 스위치, 바로 타임 스위치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광 스위치입니다. 조도 조절 기능이 있는 스위치예요. 이 앞에 보시면은 이 조그 셔틀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빛의 밝기가 밝아졌다가, 이 반대로 돌리게 되면은 빛의 밝기가 이렇게 내려가거나 꺼지는 기능이 있는 것이 바로 조광 스위치입니다. 일반적인 형광등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조도 조절이 조금 더 편리한 백열전구라든지 뭐 기타 LED 같은 것을 우리가 조도 조절할 때 사용하는 스위치가 바로 이 조광 스위치입니다. 다음에는 리모컨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모컨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전등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리모컨 스위치입니다. 리모컨 스위치를 이용하는 것은 보통 일반 가정에서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특정 대상자들을 이용할 때 좀 좋습니다. 특히 이제 좀 이동이 불편하신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있는 곳에서는 리모컨 스위치로 쉽게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는 어느 집에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인체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조도, 그러니까 밝고 어두운 정도와 함께 사람의 접근 여부를 감지하여 동작하는 스위치입니다. 보통 이제 현관에 위치하게 되죠. 현관에 위치해서 사람이 지나가게 될 때 짠 하고 켜지는 것이 바로 인체 감지 센서 등이 됩니다. 다음에는 매입 텀블러 스위치도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거실이라든지 안방 이런 데 불을 켜게 될 때 이렇게 생긴 텀블러 스위치를 사용하고요. 자, 이런 것이 매입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용 텀블러 스위치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하나 있으면은요 1구라고 하고요, 두 개 있으면은 2구, 세 개 있으면은 3구라고 하게 되고요. 이 스위치의 길이 하나 있으면은 달로, 그 다음에 이 스위치의 길이 자 이렇게 분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3로, 4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스위치를 잘 이용하게 되면은 3로 스위치를 두 개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2개소에서 전멸이 가능하게 되죠. 두 군데에서 한 개의 등을 껐다 켰다 가능하게 되고, 여기다가 4로 스위치를 넣게 되면, 예를 들어 3로 두 개에다가 4로 한 개를 추가하게 되면은 이때는 3개소에서 스위치를 껐다, 그 전등을 껐다 켰다가 가능하죠. 이 4개소에서도 가능합니다. 4개소에서 하려면은 3로 두 개, 4로 두 개가 있으면 되죠. 다음에는 코드 스위치입니다. 코드의 중간에다가 넣는 스위치예요. 보통 이런 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제가 봤던 거는 뭐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간단한 우리가 무드등 같은 거, 뭐 탁상용 램프 같은 거,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코드 스위치 볼 수 있죠. 여기 코드의 중간에 연결하는 스위치로 전열기구나 소형 전기 기구의 제어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던트 스위치도 있죠. 펜던트 스위치는 전등을 각 개별 점등할 때, 이렇게 예전에는 형광등이 있는데 형광등 밑에 이렇게 펜던트 스위치가 연결된 것이 있었어요. 이 펜던트 스위치를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개소별 점등 한 개씩 낱개로 껐다 켰다 할 때 쉽게 되죠. 그래서 형광등의 개소별 점등에 이용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스위치의 종류들입니다. 그리고 접속 기구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소켓과 리셉터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렇게 전등 같은 것을 이렇게 달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켓이죠. 여기도 이렇게 전등 달 수 있고요. 리셉터클에도 이렇게 전등 달 수 있습니다.
근데 옆에 이렇게 우리가 뭐 열쇠 열듯이 키가 있으면은 이게 키 소켓이 되고요. 이 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키가 없다라고 해서 키레스 소켓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리셉터클은 주로 우리가 직부등, 그러니까 천장이나 벽 같은 데에 고정해서 여기다가 램프를 달 수 있게 되는 것을 리셉터클이라고 하게 되죠. 여기서는 뭐 백열전구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이 백열전구뿐만이 아니라 안전기, 내장형 형광등, 보통 우리가 3파장 램프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리셉터클, 키레스 소켓, 키소켓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키소켓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이 옥내에는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집 안에서 사용을 할 때는 모두 다 대부분 이렇게 리셉터클을 사용해서 직부등, 직접 천장이나 벽에다가 붙이는 것을 우리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콘센트와 플러그입니다. 콘센트와 플러그는 뭐 말을 안 해도 다 아시죠? 그쵸?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플러그라고 하게 되고요. 요거는 접지극이 없네요. 그러니까 무접지 플러그. 자, 여기도 이제 콘센트가 있게 되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접지극이 있으니까 우리가 측면 접지 2구 콘센트라고 하고요. 자, 여기는 이걸 우리가 멀티탭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접지 플러그, 접지극이 있기 때문에 코드 커넥터 바디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멀티탭 이런 것들은 다 잘 아시죠? 그쵸? 멀티탭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구류들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와이어 게이지입니다. 와이어가 전선이고 게이지가 어떤 것을 측정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는 것을 와이어 게이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 동그란 구멍들이 여러 개 이렇게 뚫려 있게 되는데요. 전선을 여기다가 끼웠을 때 알맞은 사이즈가 딱 되면은, 자, 그 전선의 굵기를 그때 읽으면 되는 겁니다. 전선의 굵기를 읽는 것으로써 우리가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는 거죠. 전선의 굵기를 측정, 그래서 이걸 와이어 게이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외의 다양한 뭐 철판이나 아니면은 길이라 철판의 두께라든지 아니면 나사의 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알 때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미자와 아들자 눈금 이용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외경, 이 밑으로는 내경, 그 다음에 여기로는 우리가 깊이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버니어 캘리퍼스가 됩니다. 펜치는 잘 아시죠? 전선을 자르거나 접속하거나 가공할 때 사용하는 것이 펜치입니다. 그리고 와이어 스트리퍼가 있습니다. 와이어 스트리퍼는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공구이죠. 자, 나중에 여러분 전기 기능장 실기하실 때 정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구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와이어 스트리퍼를 꼭 여러분들과 친숙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프레셔 툴, 우리가 압착 펜치라고도 이제 부르게 됩니다. 압착 단자 같은 거나 아니면 터미널 같은 것을 꾹 누를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프레셔 툴입니다. 다음에는 클리퍼, 굵은 전선이나 아니면은 뭐 굵은, 조금 적당히 얇은 우리가 볼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자를 때 사용하는 것이 클리퍼입니다. 작은 힘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전달될 수가 있죠. 다음에는 스패너, 너트를 조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밴더가 있죠. 금속관을 구부리는 공구가 되고요. 이 밴더는 금속관을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아래로 힘을 주게 되면은 금속관이 이렇게 이제 휘어서 뭐 90도도 구부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각도로 구부릴 수도 있습니다. 이 밴더와 함께 히키 밴더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면은 금속관의 오프셋 같은 거, 뭐 S자 구부리기, 뭐 L자 구부리기, 다양한 기술들을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죠. 다음에는 파이프 커터가 있습니다. 금속관 자를 때 사용하는 거고요. 오스터는 금속관에 나사를 내는 공구입니다. 이 금속관에 다 끝에다가 이 부분을 끼워넣은 다음에 이것을 위아래로 계속 반복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금속관의 바깥에 나사가 이렇게 나게 되죠. 자, 간단하게 우리가 공구들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 보시면서 관련된 문제들을 지금부터 풀어보시죠. 네, 문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